번께 좀 많이 어려워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소리 잘 나오겠지? 오늘 내가 노트북을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근심 걱정이. 화면을 못 봐. 자, 아무튼 일단 그 테스트 우리는 테스트 집계 안 할게. 자, 그래서 제한 시간 내와 후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맨 처음에 5개 맞은 친구가 최고점자였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어렵기는 했어요. 근데 틀린 문제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개 맞은 친구가 2명. 그래서 4개 맞은 친구가 한 명은 2번, 4번 틀렸고요. 한 명은 3번, 4번.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1명. 맨 처음에는. 그래서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2개 맞은 친구가 1명. 그리고 1개 맞은 친구도 1명이 있기는 했어요. 자, 근데 최종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아쉽게도 5개 맞은 친구가 2명으로 남았어요. 사실 이게 4번이 제일 어려운데 제일 쉬운 게 5번, 6번이고요. 제일 어려운 게 4번인데 2번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2번에서 많이 틀렸어요. 2번에서. 지금 여기서도 2번이 한 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3번을 풀어서 4번이 남았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남는다면 4번이 남는 게 난 정상 미적상은 아닌데 보통 이제 4번이 좀 많이 어려워서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하나, 둘, 3명 이렇게 됐고요. 미안, 이제 나머지는 이제 노코멘트 할게요. 그래서 틀린 문제가 한 명은 2번, 4번, 한 명은 5번, 6번, 한 명은 3번, 4번. 굉장히 좀 다채롭죠. 틀린 게 아주 뭐 1번 빼고는 지금 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1번 빼고는 아무튼 그래서 일단 1번은 일단 좀 제끼고 넘어갈게요. 1번은 좀 제끼고. 자, 대망의 2번. 대망의 2번. 3명 틀렸어요. 3명. 자, 근데 이게 우리 점화식이 나와 있죠? 이 점화식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푼다고 하죠? 솔직히 말하면은 이 점화식에 관련된 일반론적인 풀이는 사실 급수 단원에서만의 한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기 수원 맨 뒷부분 이제 수학적 기납법에서 보면은 점화식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이 있죠. 일일이 다 나열해서 규칙 찾으라고. 똑같아요. 그냥 1, 2, 3, 4 집어넣으면은 감이 와요. 감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일단 1부터 집어넣을게요. A1, A2는 9분의 4. 그러면은 A2는 9분의 4 곱하기 15가 되겠네요. 어차피 A1 넘기니까. 근데 웬만하면은 계산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웬만하면은. 왜냐면 이걸 계산해버리면 규칙이 안 보여요. 늘 얘기하지만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한 건데 뭐 약분이 되니까 계산해서 3분의 20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뒤로 가면서 이제 계산이 잘 안 보여요. 이 일관적인 규칙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해주면서 약분해주는 건 좋지만 웬만하면은 계산은 냅두고 특히나 이런 9분의 4 9분의 4가 일정하게 늘어나잖아요. 이 9분의 4를 날려버리는 순간 규칙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냅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A2 곱하기 A3 얘는 9분의 4의 제곱. 그럼 A3는 9분의 4의 제곱에다가 A2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9분의 4 곱하기 1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9분의 4 한번 약분하니까 9분의 4 곱하기 1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A3 곱하기 A4는 9분의 4의 세제곱이고 A4는 그러면은 9분의 4의 세제곱에서 어차피 A3로 나누는 거니까 9분의 4 곱하기 15분의 1분의 1 그럼 어차피 9분의 3번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4의 제곱이 되고 15분의 1분의 1이니까 그냥 15로 남아요.
와, 여기서 한 가지 규칙이 좀 보입니다. 그렇죠? 아, A2는 9분의 4에다가 15를 곱한 건데 A4는 9분의 4 제곱에다가 15를 곱한 거구나. 아, 괜찮을까? 그렇죠? 아, 9분의 4배네. 그렇죠? 짝수항은 짝수항끼리 일관적인 규칙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홀수항도 홀수항끼리 일반적인 규칙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9분의 4의 4제곱이라고 한다면은 A5는 9분의 4의 4제곱 곱하기 이제 A4로 나눠주니까 9분의 4의 제곱 곱하기 15분의 1. 그럼 마찬가지로 9분의 4 2번 약분해주고 15분의 1 나오니까 진짜로 또 딱 9분의 4배 나오죠? 이게 왜 성립할까요? 일단은 이걸 눈치챈 상태에서는 이대로 그냥 문제 풀어야 돼요. 일단은 답부터 내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N은 1부터 2 무한대까지 AN. 얘는 뭐 그냥 짝수항들만 다 더하는 거니까 2항, 4항, 6항 이렇게 더해지겠고, 자 이때 당연히 초항은 지금 3분의 20, 뭐 결국 3분의 20은 쓰겠지만 공비가 어차피 9분의 4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R분의 초항 9분의 20, 3분의 20,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이게 답이 됩니다. 분모 문제에다가 9를 곱해주면은 9 빼기 4, 5분의 9 곱했으니까 60 나오겠죠?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 맞나? 12. 그래서 답이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구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자신 없잖아요. 2항에서 4항 갔는데 이거 딱 두 개만 보고서는 뭐 공비가 9분의 4. 아니 뭐 그냥 운 좋게 초항에서 두 번째 항 갈 때만 9분의 4를 곱하는 거고 4항에서 6항으로 갈 때는 막 예를 들어서 차가 똑같은 건데 하필 얘만 곱이 9분의 4로 딱 나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속 9분의 4를 곱한다라고 장담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째만 계속 일관적인 규칙을 들어간다 라고 본다면 두 항에서 규칙이 나오나? 그래서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를 해봤어요. 그럼 얘는 9분의 4에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고, 얘를 갖다가 그냥 나눠보면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1 약분되니까 AN 플러스 2분의 AN. 그렇죠? 이것도 약분되면 그냥 9분의 4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N에다가 9분의 4배를 하면은 2항 뒤에 거. 그래서 홀에서 홀로 갈 때도 짝에서 짝으로 갈 때도 2항 건너뛸 때마다 그냥 계속 9분의 4가 곱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처럼 점화식만 가지고 연립해서 뽑아내는 거는 그럼 엄청 좋은 거냐? 와, 이게 되게 다 되는 것 같은데 위험해요. 이게 수능에서 이런 거 막아놔요. 막아버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런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방금 보는 것처럼 이게 일정 규칙으로 나와 있는 이때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문제 나올 가능성이, 이 문제가 점화식으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1%도 안 돼요. 진짜로. 왜냐면 아예 존재하지 않던 점화식을 만들어서 내는 게 수능인데 기존에 있던 걸 또 낼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연습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그죠? 논리적 사고를 좀 배양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점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수능에서 추구하는 바 일일이 나열해서 규칙 찾아라.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 써야 돼. 그냥 다 써야 돼요. 그리고 방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눠본 건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를 채는 거예요. 두 항 지나가면 9분의 4배가 되는구나. 진짜 모든 경우에 다 그런가? 그거 확인 용도에서만 그냥 써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걸 눈치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정도. 오케이. 자, 어쨌거나 답은 그냥 2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3번도 한번 좀 볼게요. 3번은 현재 2명이 틀려놓은 상태입니다. 2명. 사실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순환소수 문제로 집어넣기는 했는데 이거는 뭐 급수 표현만 빼면은 사실 그냥 중학교 문제여가지고
급수 표현만 빼면 그냥 중학교 문제랑 똑같은 거라서 이건 일일이 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3의 수열이 아무래도 좀 무식하게 일일이 집어넣는 걸 좀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A1. 그럼 n에다가 1 들어갔죠. 5죠. 5를 5로 나눴으니까 0이죠. 그럼 A2는 n에 2 들어갔으니까 9 더하기 2라서 11이. 그럼 이건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겠네요. 그럼 A3는 얘 3 들어가니까 27 더하기 29가 되겠네요. 그럼 5로 나눈 나머지는 4가 되겠네요. A4는 4 집어넣었으니까 81 더하기 2, 83이네요. 이 5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3으로 나오겠죠. A5는 5 집어넣으면 243 더하기 1이가 245. 5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빵이네요. 그쵸? 그럼 A6는 야, 이걸 언제 또 6제곱을 하고 있어. 729에다가 2 더해서 731. 그래, 뭐 했다고 칩시다. 그럼 또 5로 나눈 나머지가 1. 뭔가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되죠? 이게 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2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3의 n제곱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어차피 5로 나눈 나머지면은 1의 자리 숫자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10배수들은 5배수라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3의 n제곱을 놓고 본다면은 1제곱, 1의 자리만 볼게요. 그럼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맨날 397이 397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1의 자리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2 더하면은 51, 93, 51, 93. 이거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143, 0143.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3의 n제곱, 이 거듭제곱 관련된 내용이 그냥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가지고 급수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친다면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10의 n제곱분의 a인데다 그러면 당연히 1 집어넣었을 때는 10분의 0. 그 다음에 10의 제곱분의 4. 10의 세제곱분의 아니구나. 1, 4. 10의 4제곱분의 3. 10의 5제곱분의 0. 뭐 어차피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0143, 0143, 0143, 0143. 그래서 0.0143의 앞뒤로 땡땡 이렇게 그냥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제일 어려운 문제. 솔직히 3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2명밖에 안 틀렸어요. 이거를 2명밖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되게 좀 한참 고민하고 있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질문을 해가지고 답이 좀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일부러 문제 변형해 놓으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셀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집어넣었어요. 진짜로 일부러 그대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얘는 4번 문제 한번 좀 볼게요. 자, 빨리 푸는 방법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y좌표만 보고 있는 거야. 맨 처음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60도 각도로 꺾어져 내려오고 60도 각도로 꺾어져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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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얘가 수렴하게 하는 점의 y좌표를 구해달라. 자, 그럼 일단 맨 처음에 요 길이가 지금 1이죠. 그 다음엔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요 길이는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2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버전만 일단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에 정리한 버전만. 자, 얘는 3번마다 각도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3번 진행된 상태에서의 y좌표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얘를 초항으로 잡자라는 거예요. 그럼 초항은 0에서 이 길이만큼 더한 거예요. 괜찮죠? 이 길이만큼 더한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이 지점에서부터 3번 진행했다고 쳐볼게요. 그쵸? 이렇게 온 상태. 이거 지금 노란색하고 주황색하고 어때요? 완전히 닮음이에요. 괜찮나요? 통째로가 닮음이에요. 그냥 뭐 특정한 도형은 아니고 그냥 이상한 막 바람개비 같이 생긴 거 그냥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그냥 계속 닮음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닮음은 닮음인데 1대 27분의 8이잖아요. 그 닮음이 자체가 그냥 1대 27분의 8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만큼까지 올라가는 요 길이를 놓고 본다면 맨 처음 여기서 이거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만약에 요 길이를 초항이라고 잡는다면은 요 길이가 지금 이항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길이가 통째로 27분의 8배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통째로 27분의 8. 아니 괜찮아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것도 한번 좀 봅시다. 자, 앞으로 등비급수는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초항을 잘 잡고요. 그 다음에 닮음 이용해서 길이비 가지고 공비 뽑아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진행되는 경우로 본다면 똑같이 여기서 얼만큼 가요? 요만큼 가겠죠? 얘가 지금 A3예요. 요것도 똑같이 또 27분의 8배가 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초항은 얼마예요? 초항은 일단 1 더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의 절반만큼 내려가죠. 그렇죠? 30도니까. 그렇죠? 3분의 2의 절반만큼 내려가고 그 다음에 9분의 4의 절반만큼 또 내려가요. 그렇죠? 대각선이니까 y좌표 한번 놓고 본다면 9분의 2만큼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초항이에요. 요거 자체가 지금 얘 길이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공비는 얼마예요? 1대 3분의 2 세제곱이니까 그냥 공비 자체가 27분의 8이에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9분의 9, 9분의 3, 9분의 2. 그러니까 9분의 9에서 9분의 5 뺐으니까 9분의 4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초항과 공비 둘 다 나왔네요. 영원히 계속 반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9분의 4 더하기 9분의 4 곱하기 27분의 8 9분의 4 곱하기 27분의 8의 제곱. 이러고 있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 통째로 계산하면 얼마?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27분의 19분의 9분의 4. 그래서 27분의 19분의 9분의 4. 19분의 10이에요, 그냥. 괜찮네? 그쵸?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끝나는 걸 왜 지난번에는 막 이렇게 막 다 쓰고 했었냐? 그때 다 쓰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 한번 했었어요. 괜찮죠? 근데 막 이렇게 막 색칠 크게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된 걸로 생각을 못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정리 버전은 그냥 딱 이겁니다. 그죠? 초항 공비만 잘 쓰면 돼요. 이 초항 공비를 구하는 게 엄청 어렵게 만들어져서 그렇지 초항 공비만 구해내면 답은 진짜 굉장히 끝나는 게 도형과 급수예요. 진짜로. 아무리 어려운 도형이 나오더라도 아무리 도형과 급수가 어렵더라도 전부 다 초항과 공비만 구하면 끝나요. 다 똑같아요. 어디까지를 초항으로 볼 것이냐, 공비는 어떻게 볼 것이냐. 공비는 다 닮음 가지고 보는 게 제일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맞아야 돼요. 도형과 급수는 진짜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4번도 봤고요.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이 있는데 5번은 그냥 이렇게 갑시다. 자, 처음에 30cm만큼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는 3분의 2만큼 올라간대요. 어떻죠? 30 곱하기 3분의 2. 근데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또 다시 이 길이의 30분의 이 길이의 33분의 2 제곱만큼 또 한 번 올라가요. 그리고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공중에서 이제 탱탱볼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고 튕겨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튕겨 올라가고 똑같은 상태죠? 그러니까 얘는 30에다가 30 곱하기 3분의 2 2개 30 곱하기 3분의 2 제곱에 2개.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더해 나가는 걸로 그냥 보면 돼요. 그냥 영원히 내려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만 2배 해주면은 초항은 60, 공비는 그냥 3분의 1로 그냥 영원히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2를 써주고요. 뒤에서 30을 뺄게요. 이게 뭘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진짜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빼기 30. 그냥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3분의 1분의 60이니까 180. 180에서 30 뺐으니까 150. 괜찮죠?
괜찮지. 그죠. 등비 급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볼게요. 자, 전부 다 어떤 도형과 급수에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4번은 좌표점의 도형과 급수. 그 다음에 5번은 길이의 도형과 급수. 6번은 넓이의 도형과 급수. 그죠. 일부러 그냥 3개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일부러 조금 쉬운 걸로만 집어넣어놨어요. 일부러. 자, 요 큰 정사각형 하나가 지금 이제 A1이에요. 자, 얘는 지금 4가 되겠네요. 한 명 길이가 4. 그럼 초항은 얼마예요? 4제곱이죠? 16. 그렇죠? 4, 4, 16 이게 초항이죠? 그렇죠? 초항 구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거 자체가 그냥 대각선이 되는 정사각형을 또 만들고 있는 상태죠? 1대1대 루트 2니까 얘는 그냥 루트 2로 나눈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 A2에 관련된 건데 다시 한번 길이 B 첫 번째 정사각형과 두 번째 정사각형 길이 B를 놓고 보면은 뭐야?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쵸? 1대 루트 2분의 1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닮은 B 자체가. 근데 어차피 우리는 넓이 가지고 공비 뽑아낼 거니까 얘 정리하면 그냥 2분의 1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공비라는 거예요. 괜찮네? 어차피 이 넓이에 딱 절반 되겠죠. 왜냐면 길이 B가 루트 2분의 1인데 제곱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또 어떻게 들어가지? 어디로 가지? 이게 어디로 가? 잠깐. 모양이 좀 이렇게 가는구나. 미안해.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어차피 또 똑같죠. 이 길이가 대각선인데 또 루트 2로 또 나눈 게 한 명 길이가 될 거라서 넓이 자체는 또 2분의 1이 될 거야. 괜찮죠? 그냥 공비 자체가 얼마? 2분의 1. 끝났죠. 1-r분의 초항. 그렇죠? 그래서 답이 32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초항 공비를 뽑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익숙해지면 도형과 급수는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자, 아무튼 좀 어려웠지만 쉬운 문제였는데 미안해. 뭐라 그런지 모르겠다. 나도. 자, 오늘은 지수로그 함수 극한감 2분으로 가봅시다. 우와. 아이고. 자, 아이고야. 우리는 하나 더 아닌가?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프린트가 이게 너무 좀 글씨가 작게 나왔어. 축소복사가 좀 된 느낌인데. 자, 아이고, 여기 좋은 거 하나 줄까? 조금 뒤에 없나? 네. 갖다 주신대. 화이팅. 따가. 내가 정전기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서 하루에도 빠지직 소리가 한 4-5번씩 나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칠판에 손이 딱 가면은 빠지직 자주 그래. 정전기 많은 사람들은 약간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해 못해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걸 먼저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근데 되게 쉬워요. 처음 거는, 지금 거는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수 함수의 극한. 자, 지수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y는 a, x제곱 가장 기본형만 일단 놓고 봅시다. 기본형만 놓고 보면은 첫 번째 a가 지금 1보다 큰 경우,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리미트 요거 그냥 fx라고 쳐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당연히 무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자, 끝. 자, 두 번째 a는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상태.
자, 얘는 당연히 감소함수가 되겠고요. 또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으로 가요. 이게 0으로 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데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잘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은 fx는 무한대로 뻗어 가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 끝이에요. 두 번째, 로그 함수의 극한. 자, 마찬가지로 기본형으로만 일단 잡고 얘를 gx라고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똑같이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함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증가함수. 자, 똑같이 극한 한번 씌워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뭐 당연히 무한대요. 괜찮죠? 어차피 영원히 뻗어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 없어요. 왜냐면 진수 자체가 양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0 플러스가 존재해요. 0의 우극한까지 계속 움직인다고 친다면 gx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괜찮죠? 얘는 어디로 수렴을 하진 않아요. 특정 값으로 보내지 않는 이상은 수렴하지를 않아요. 자, 두 번째 것도 똑같이 보면 어차피 대칭 구조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어렵지는 않아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x는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자, 지금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섞여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퀴즈 같은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퀴즈를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의 x제곱 플러스 9의 x제곱분의 3의 2x제곱 빼기 4x제곱 이런 거 나왔다.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뭐 통째로 얘는 지수함수인 것도 아니고 각각이 따로따로 지수함수인데 사실 뭐 지수함수나 등비수열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이게 똑같아요. 그냥 얼마예요? 1이죠. 그쵸? 왜? 얘는 밑이 3이 아니죠. 이거 지금 9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9가 아닌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다시 한번. 왜 무시한다고요?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가장 큰 걸로 나누는 겁니다. 극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무한대분의 상수를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큰 거 9x제곱으로 나누니까 3x제곱분의 플러스 1분의 1 빼기 9분의 4의 x제곱. 그래서 어차피 얘네가 0으로 가니까 수렴하면 다 따로 계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얘네 무시한다고 친다면 1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수는 자기들끼리만 나오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로그만 나오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로그만 나오는 경우. 자, 무한대 쪽으로 한번 봅시다. 로그 뭐라고 해야 될까? 2x 플러스 로그 3x분의 로그 9x 빼기 2로그 4x. 미안해. 아니 너무 좀 눈에 확 띄는데. 자, 얼마일까요? 이런 거. 이 로그만 나와도 아마 좀 어색할 거예요. 왜냐면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지수함수만 나오는 극한 같은 경우는 좀 연습이 되는데 로그는 그런 걸 볼 일이 없죠. 그래서 로그만 나와도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섞으면 더 헷갈리고요. 자, 그럼 이건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다 무한대로 가요.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몰라,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겠지만 뭐 플러스 무한대건 마이너스 무한대건 어쨌거나 발산하기는 마찬가지니까 같지 않은 이상 무조건 발산이죠. 그러면 누가 제일 큰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얘는 밑이 2, 얘는 밑이 3, 얘는 밑이 9, 얘는 밑이 2예요. 괜찮죠? 밑이 2.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수함수에서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로그 함수에서도 놓고 봤을 때 얘가 만약에 로그 2x라고 친다면 로그 3x는 어떻게 들어가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괜찮네요. 미안해, 너무 작게 써가지고. 결론은 뭐냐면은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애들은 축에 들러붙어요. 괜찮죠? 자, 참고적으로 생각하기 좋은 게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y는 로그 ax에 대해서 a가 1인 경우가 얘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밑이 1인 경우에 관련된 지수함수 놓고 보면은 얘가 상수함수로 나오잖아요. 아우, y는 x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겠지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정의 자체가 있다면 이렇게 생겼겠군.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밑이 1에 가까울수록 애들은 서 있다라는 거예요. 1에 가까울수록 1이 되는 거예요. 미안해. 자, 1이 되는 1.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밑이 1보다 크면 클수록 어때요? 점점 1이라는 숫자 모양에서 멀어지겠죠? 애들이 축에서 들러붙는 거예요. X축에 들러붙으면 Y축에도 들러붙습니다.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은 조금 작아요. 막 0.9999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2분의 1, 뭐 3분의 1, 뭐 100만 분의 1, 그쵸? 점점 또 축에 들러붙습니다. 한마디로 밑이 1에 가까울수록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아우, 2가 3보다 좀 더 서 있죠. 그러니까 서 있는 애들이 더 빨리 발산한다라는 거야. 서 있는 애들이.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밑이 2가 있는데 밑이 3들은 서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가 더 많이 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있으나 마나가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냥 무시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정말 그런가 싶어서 한번 도모문자를 로그 2x로 나눠 볼게요. 왜냐면 로그 2x가 일단은 제일 큰 건 맞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건 맞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작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야? 빼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답이 마이너스 1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x로 나눠 봅시다. 그럼 나누면은 로그 2x분의 로그 3x 분의 얘는 로그 2x 분의 로그 9x 빼기. 어차피 이거 2의 제곱은 그냥 빼서 그냥 지울게요. 그럼 얘는 그냥 뭐 1로 나올 거예요. 그럼 얘 무한대로 x 무한대로 보내면 그냥 빵 가는 거 아니야? 자, 밑변환. 우리 지금 밑은 달라요. 진수만 똑같지. 근데 얘를 상용 로그처럼 찢어볼게요. x가 없어져요. 괜찮나요? 약분돼요. 로그 3분의 로그 2로 나오면서 로그 3이가 된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얘가 1 플러스 로그 3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럼 로그 9이가 되겠죠? 로그 9이? 로스 9이 미안해. 미안. 자, 아무튼 로그 9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어차피 리미트는 의미가 없어요. x들이 없어가지고. 그럼 얘는 로그 36 분의 로그 9의 9분의 2. 혹시 몰라서 뺍시다. 2분의 1로. 괜찮나요? 그럼 밑이 3으로 똑같네요. 그럼 2분의 1에다가 밑이 똑같으면은 로그를 합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렴해요. 괜찮나요? 플러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에요. 괜찮죠? 그래서 로그 같은 경우에는 극한을 씌웠을 때 지수처럼 무시할 수 있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괜찮죠? 무시할 수 있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비율상으로 일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차피 발산하는 모양 안에서는 똑같이 처리가 돼요. 되게 헷갈려요. 이게 처음에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문제의 지배적이지는 않아요. 지수로 가면서 극한과 미분 중에서 이런 문제는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왜? 어차피 본론은 전부 다 뭐냐면은 무리수 이해 정의, 딱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니까 퀴즈라고 해야 될까? 여기 문제가 있나 모르겠네. 잠깐만. 그래, 일단 요거부터 연습합시다. 요거부터. 자, A단계를 좀 가볼게요. 개념 설명은 조금 이따 더 하고요. A단계에 있는 282번부터 일단 287번까지 후딱 한 번만 해볼게요. 어차피 얘는 뭐 지수함수 극한이라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등비수열 함수 버전을 그냥 잠깐 좀 해본다고 생각하고 1분 만에 전 뭐 어차피 특정 값으로 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수렴값 찾는데 뭐 별 문제는 없어요. 그냥 뭐 넣으면 끝이니까. 근데 이제 285, 286, 287 얘네처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는 그죠? 꼴 확인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극한은 항상 꼴 확인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걸 일단 먼저 생각하고 그게 만약에 꼴만 가지고도 결과가 나오는 애들이면은 그대로 결과 정리해주면 되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꼴 처리 방법을 구해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꼴 처리 방법은 이제 0분의 0, 무한대 분의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왜? 걔네 제외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전부 다 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282번 3의 4제곱 80에 283번 0제곱이니까 1 빼기 5 마이너스 4 284번 어차피 2로 가니까 4의 세제곱 64에서 2의 제곱 4 빼니까 60분의 36 그렇죠? 60분의 36이니까 12로 나누면 5분의 3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85부터 일단 좀 봐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결국에는 지배적인 애들이 어딘지 큰 걸로 나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딱히 얘는 나눌 게 없기는 해요. 왜? 어차피 나눈 결과에 관련된 게 4분의 3의 x제곱이죠?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간다면 그죠? 지수함수 극한 0으로 갑니다. 괜찮죠? 286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해서 정리해 주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얘는 딱 봐도 어때요? 뭐야? 5의 x제곱 안에서 2의 x제곱은 뭐 있으나 마나죠? 그렇죠? 얘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뭐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원칙상 풀이가 큰 걸로 묶는 거예요. 작은 거 무시하는 걸 큰 걸로 묶는 걸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5의 x제곱으로 꾸면 1 빼기 5분의 2의 x제곱이 되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걸 왜 한 거예요? 5의 x제곱은 어차피 공통 적용되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두 항의 비교예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5x제곱은 일단 논외로 치고 얘가 1로 유지가 되는 경우에 얘는 0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극한값이 달려가는 건 아니기는 한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 0으로 봐도 문제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5x제곱으로 와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괜찮죠? 논리적 근거가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발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87번. 이것도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럼 3x제곱은 얼마로 가요? 얘가 결국엔 0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무한대로 가겠네요. 얘는 0으로 달려가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0 빼기 무한대분의 0.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0이에요. 무한대분의 상수도 0으로 가는데 무한대분의 0이죠. 당연히 0으로 갑니다. 괜찮죠? 당연히 0. 자, 그러면은 로감수 극한도 연습해야 되니까 288부터 293까지 60초 만에 자, 1분 만에 잠깐 좀 해볼게요. 분당 10초 컷. 분당 10초 컷이 아니고 한 문제당 10초 컷. 그렇죠. 이게 막상 해보다 보면은 조금씩 헷갈려요. 잘 하고 있네. 예, 우린 잠깐 왜 이러지? 자, 화이팅. 오케이. 조금씩 헷갈립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지수함수 극한, 로그함수 극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죠? 이게 너무 당연한데 막상 문제 보면 이게 안 당연해요. 진짜로 막상 문제 보면은 당연하면 그냥 다 풀리는 거고. 그렇죠?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6을 보내나 16이나 똑같죠? 그냥 4가 되겠고요. 자,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무한대분의 0으로 가겠죠, 얘가. 뭐 엄밀하게 따지면 0 플러스겠지만, 그러니까 저기서도 보면은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밑이 10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럼 얘는 0 플러스. 얘도 0 플러스. 괜찮죠?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렇죠? 저기 보면은 딱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예요. 1 플러스. 얘가 지금 각이 0 플러스. 아니, 각이란다. 진수가 0 플러스잖아요. 감수함수잖아요. 감수함수에 0 플러스면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감수함수에서 0 플러스면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거 안 보고도 그냥 바로 쏙쏙 나와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바로바로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써놓는 거예요. 저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또 유치한 비유를 들자면은, 그죠? 아빠가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자전거를 자 이렇게 타면 돼. 잘 가지. 알겠어. 했는데 타면 안 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아는 거랑 완전 내 몸의 일부가 돼 있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때요? 지수함수는 익숙하잖아요. 등비수를 했으니까. 로그 함수만 잘 보면 됩니다. 로그 함수만. 그렇죠? 이거 그냥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죠? 이대로 냅두면 로그의 무한대 빼기 로그의 무한대.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러면 좀 애매하죠? 합치면 되죠. 가뜩이나 밑도 똑같은데. 그쵸? 그럼 로그의
x분의 x 플러스 1. 어잉?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어차피 1로 가요. 1보다 조금 더 크겠지만. 그럼 어차피 로그는 진수 1 되면 맨날 빵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빵.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밑이 똑같으니까 묶어본다면 로그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결국 약분 처리하면 x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그냥 3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그냥 로그 6이네요. 괜찮죠? 로그 6. 자, 그래서 지금 딱 보면서 느낀 게 이제 293번에서도 애매한 경우들이 조금 보이기는 했어요. 차근차근 좀 잘 보기 바라고요. 자, 유형 1번으로 좀 가봅시다. 지수로감수 극한은 일단 먼저 해야 무리수 2에 관련된 정의를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330번 이거 1초 만에 한번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331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의외로 331번 굉장히 많이 못 풀어요. 진짜 331번 이거 방금 전에도 얘기한 건데 막상 이렇게 나오면 잘 안 풀립니다. 오케이. 자, 일단 330번은 다 맞았고요. 331번. 자, 331번이 잘 안 보인다. 힌트. 맞았어요. 힌트 286번. 방금 풀었던 286번을 떠올려봐요. 찍지 말고. 맞았어. 미안해. 미안해. 찍은 줄 알았어. 자, 286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286번에서 핵심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죠? 286번의 핵심. 미안해. 이게 1번을 답이라고 체크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종종 나와요. 근데 이게 1번으로 가면 안 되는 게 0제곱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무한대의 0제곱이죠. 밑은 또 무한대로 가요. 그리고 이 지수가 정수형도 아니기 때문에 0제곱에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자, 286번이 무슨 문제였냐면은 어디 갔냐? 몰라. 그냥 보면 되지 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 이런 게 나와 있다. 핵심이 뭐였죠 이거? 얘 무시하는 거야. 2의 x제곱 무시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3의 x제곱 앞에서 2의 x제곱 의미가 없다. 괜찮죠? 이게 플러스로 나온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없어요. 큰 걸로 묶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의 항이 있을 때는 그 항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칠 때 그 항을 무시하게끔 묶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331번에서는 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요 생각은 못하겠구나. 빼겠습니다. 미안해. 자, 어쨌거나 9의 x제곱만 놓고 본다면은 5의 x제곱 자체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얘기했지만 9x제곱이 막 천조부자예요. 천조부자. 근데 5x제곱 한 100억 부자. 이렇게 있다. 천조에서 100억 빼봤자 엄청 부자기는 했는데 천조에서 100억 빼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천조 갖고 있는데 누가 100억 달라 그래서 100억을 줬어요. 너 돈 얼마 있니? 그러면 나 999조 9,900억 있어. 안 그러잖아요. 천조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이 앞에서는 어차피 의미가 없다. 그 논리적 근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걸로 묶기예요. 그렇죠? 9의 x제곱으로 묶었을 때 1 빼기 9분의 5의 x제곱 이거의 2x분의 1제곱. 그러니까
극한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랑 얘는 일단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생각을 안 하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두 항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공통 적용되는 걸 보면서 헷갈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리미트를 안쪽에다가만 씌워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1로 유지가 되는데 얘는 그냥 빵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 근거로는 얘를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9의 x제곱에 2x분의 1제곱으로 써도 전혀 문제는 없지 않냐. 그래서 얘는 약분시켜주면 그냥 3이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335번 좀 가볼게요.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본격적인 문제. 자, 힌트. 항상 극한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꼴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x가 0으로 갈 때는 대략 이런 느낌으로 가는구나. 이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특정 값으로 극한을 보낼 때는 반드시 우극한과 좌극한을 다 따져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 0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0 플러스 0 마이너스 9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손이 많이 멈춰지죠? 그래서 0 플러스만 일단 한번 좀 볼게요. 0 플러스만. 0 마이너스, 되는 친구는 그냥 풀어요.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으로 가는 경우. 그럼 2의 x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a제곱분의 2의 x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b제곱. 자, 여기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x가 0 플러스면은 x분의 1은 얼마로 가요? 무한대로 가겠죠? 이게 무한대제곱. 이게 무한대제곱이에요. 어차피 a, b는 상수잖아요. 얘는 아예 무한대예요.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얼마? 1이에요. 괜찮죠? 만약에 나는 이런 x분의 1이 보기가 불편하다. 그럼 뭐 치환해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합니다. 뭐 치환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거 1인데 혹시나 불편할까봐 그래서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t제곱 플러스 2의 a제곱 분의 2의 t제곱 플러스 2의 b제곱. 그렇죠? 어차피 얘네는 다 상수 무한대 플러스 상수분의 무한대 플러스 상수 있으나 마나. 그죠? 그냥 2의 t제곱으로 나눠봐도 알아요. 그럼 결국 요거밖에 안 남으니까 1이구나. 일단은 C는 1이겠죠. 왜냐면 수렴값이 나와 있으면 좌극한도 똑같은 값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극한 통해서 일단 C를 구했어요. 나머지 A, B는 좌극한 통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나름 되게 중요한 기출문제예요. 이게 원문 그대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헷갈리는 거 있을까? 잘 모르겠어. 우극한 좌극한으로 가야 되는 것까진 괜찮죠.
함수의 극한에서 한번 봐봐요. 이 지수로 함수 생각하지 말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한다. 그럼 당연히 0 플러스 0 마이너스 다 따져야 되지. 네. 그치? 똑같아요. 얘도 우극한 약한 일단 나눠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0 플러스 1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0 마이너스는 일단 나중에 보고 0 플러스 1대만 놓고 본다면은 어차피 얘는 2에 0 플러스 분의 1제곱이잖아요. 무한대 제곱이지. 플러스 2의 제곱. 어차피 ABC는 상수니까 얘는 딱 정해져 있는 수일 거예요. 그럼 2의 무한대 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값 분의 2의 무한대 제곱 플러스 또 상수값. 그러면 당연히 2의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로 가니까. 그치? 그래서 1로 나왔거든. 그래서 C값이 1인 거야. 그럼 이제 AB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네? 그죠? 음의 무한대로 갈 0 마이너스로 갈 때가 똑같아야 돼. 90m.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네. 잘했네. 오케이. 자, 여기서 좌극한도 한번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2의 x 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a제곱 2의 x 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b제곱. 그쵸? 자, 그럼 이거 뭐 치환 안 하고도 그냥 보면 바로 보여요. 이거 어차피 얼마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럼 2의 마이너스 무한대제곱이잖아요. 그쵸?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큰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0으로 갑니다. 그쵸? 그럼 얘도 빵, 얘도 빵. 빵빵. 그쵸? 둘 다 빵으로 가니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그냥 2의 a제곱분의 2의 b제곱이 이겠구나. 근데 어차피 극한이랑 상관이 없죠? 그쵸? 어차피 수렴값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지금 1로 나와야 되겠네요. 따라서 a와 b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a랑 b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답이 그냥 1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미안. 유형 2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미안해. 유형 2번까지만 하고 338번만 그냥 직접 풀고 끝낼게요. 미안해. 이거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 방금 한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서 아까 그 예제 그죠? A단계에서 한 거랑 별 차이가 없어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저런 진수의 지수로 올려야 돼. 자, 로그 계수는 진수의 지수로 올려서 볼 수 있으니까 오케이. 다 맞았네. 진수의 지수로 올려서 볼 수 있는데 자, 요거를 올려 볼게요. 자, 이거를 올려 보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4 6의 x제곱 플러스 8의 x제곱 x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극한값만 수렴한다면 얘를 구해서 그냥 로그 4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건 뭐 아까 전에도 한 거고. 그쵸? 요 문제 자체가 지금 어떤 거였지? 그 331번하고 거의 완전 똑같은 문제라서. 그쵸? 얘 무시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냥 8로 나온다.
그쵸? 아, 그래서 얘는 로그 48. 그러다 보니까 로그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래서 그냥 2분의 3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 한 건데도 왜 또 한 거냐면은 어차피 조금 있다가 쉬고 나서 무리수 이 정의에 관련된 내용을 들어갈 때 약간 좀 비슷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 겸 봤습니다. 익숙해지라고. 그러면은 이따가 잠깐만 쉬었다가 퀴즈 같은 퀴즈를 잠깐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나가 볼게요. 자, 7시 35분까지만 잠깐 쉬었다 갈게요. 힘내.